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어른이 생활에 출연 중인 금융지식 크리에이터 델림입니다. 은행 활용법, 네, 요즘 인터넷에 많이 있는데 우리 스바 씨는 안 보셨나요? 네, 우선 사회초년생들이 입출금 통장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지만 상품성 통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급여를 받으시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급여를 받는 요건에 따라 수수료 감면이나 여러 우대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이런 수수료 감면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청소년이 청소년 통장에 가입을 하면 수수료 면제나 아니면 우대 혜택들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연금 통장에 가입을 하시면 연금과 관련한 우대 혜택이나 다른 금융 혜택들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은행 거래를 한 군데만 한다고 해서 꼭 주거래 은행을 해야 하나요? 주거래 안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 주거래를 하시면 수수료 면제나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 월급밖에 안 받는데요? 저 은행에 별로 돈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가족들이 같이 거래를 하는 은행이라면 가족과 본인의 동의하에 가족 거래를 모두 한 번에 묶으면 여러 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류나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은행에 신청을 하시면 이런 혜택들을 모두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래 은행으로 거래하면 좋은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를 많이 하시면 그 은행에서 만약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금리를 더 낮춰줍니다.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가맹점 대금 입금, 그리고 자동이체 2건 이상, 3건 이상 이런 요건들이 충족을 하시면 기존 대출 금리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하나, 두 개만 더 거래를 추가하시면 금리를 최대로 낮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아르바이트 하면 통장도 사용하고 입출금 통장 체크카드는 사용해봤지만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월급을 받고 이제 목돈이 들어오니까 이거 좀 잘 관리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은 있지만 막연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통장 쪼개기에 앞서서 우선 해야 하는 건 내가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자금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이 지출 관리를 잘 하자이고요. 이런 부분이 잘 파악이 되면 통장 쪼개기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많이 알려진 방법으로는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투자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4-5가지로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금융기관을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통장 쪼개기라고 하는데 통장을 그냥 나누면 되나?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은 파킹 통장을 활용하자입니다. 파킹, 우리 주차 파킹한다 그러잖아요. 이처럼 돈을 잠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통장인데요. 파킹 통장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에서는 1%에서 1.5% 정도 금리를 주고요. 그리고 저축은행에서는 2%대의 금리를 주는데요. 왜 여기에 넣어놔야 되냐 궁금하시잖아요. 일반 입출금 통장은 0.1%에서 0.5% 미만의 금리를 드려요. 그래서 이율이 굉장히 낮죠. 돈은 100만 원, 200만 원 넣어둘 건데 이율이 너무 작으면 우리는 좀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넣어두자라는 의미에서 파킹 통장을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파킹 통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금리를 들이다 보니까 뭐 주거래를 해야만 개설을 할 수가 있고 또 입금 지출할 때 수수료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통장에 얼마 이상 넣어둬야 된다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파킹 통장 이외에도 CMA 통장 많이 들어보셨죠? CMA 통장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 CMA 통장도 체크카드 결제 계좌로 이용을 할 수 있고 그 체크카드도 할인이나 다양한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리는 1% 중후반대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CMA 통장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투자형 상품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부분도 잘 알고 활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에서도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금융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상품이 많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두 가지 상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서울시 희망 2배 청년 통장입니다.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마다 할 수 있는 상품들이 다르게 있어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어떤 정책 상품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 정책 상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품은 일하는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씩 2년에서 3년 정도 넣으시면은요, 원금에 곱하기 2배를 해서 이자까지 얹어드리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매월 15만 원씩 2년간 넣으면 36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만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60만 원에 360만 원을 더 더해서 720만 원. 거기에 플러스 이자까지 드리는 상품입니다. 네, 이 금액은 주거, 교육, 결혼, 창업 등 목돈이 많이 드는 그런 곳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과 이런 지원 신청 자격을 주면 좋지만 지원 자격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신청 기간도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에 또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청년 맞춤형 전 월세 대출입니다. 네, 이 상품의 경우에는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에 해당이 되고요. 소득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상품에 따라서 대출 한도나 만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르니까요. 이런 부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 상품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월세 대출, 그리고 대환 대출이 있습니다. 전 월세 보증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 한도가 7천만 원까지이고요. 보증금 금액은 3억 원 이하, 수도권은 5억 원 이하입니다. 월세의 경우에는요,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월세 금액이 70만 원 이하면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2.8% 정도 2% 중후반대의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네, 월세 자금 대출의 경우에는요, 2년간 1,200만 원, 월세 금액은 5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네,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을 돌려받으니까 이자만 납부를 하면 되지만 월세의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환을 할 때 분할을 해서 갚을 수도 있고요. 중간에 목돈이 생겼을 때 갚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수료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목돈이 생기면 이렇게 월세 자금을 바로바로 상환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 은행에 전세대출 쓰는데 이거보다 이자가 훨씬 더 많이 내요. 이율이 훨씬 더 높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의 자격 요건이 되시면 이 상품으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이 상품으로 꼭 바꾸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는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홍보를 해도 너무 모르겠고 저 역시도 신입일 때 은행원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한 번을 보고 두 번을 보고 세 번을 봐도 너무너무 어려운 게 금융용어, 금융공부입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선 입출금 통장, 적금, 예금, 펀드, 보험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재테크의 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한 가지 꼭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표현을 하자입니다. 어떤 표현이냐고요? 네, 나 모르면 모른다, 어려우면 어렵다. 저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갔을 때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공부해보고 조금 더 고민해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볼게요 라든지 아니면 저 얼마 예금 가입하려고 하는데 이거 이자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이런 말이라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조금 더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환전을 할 때 저 환전 우대를 조금 더 받고 싶은데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인터넷 환율 우대 쿠폰이라든지 체크카드만 가지고 있어도 환율 우대를 해주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건 돈이 들거나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꼭 말 한마디 더 해서 여러분들이 금융 혜택 모두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까지 스바 씨와 델님이 함께한 인터뷰였습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